기초시간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수업 들어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합격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반드시 꼭 합격생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연고대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라서 정보들이 좀 많이 없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학교들이 어떤 문제 스타일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잡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강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제 현강에 오는 학생들은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요. 제가 김영 편입에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장 이제 연고대와 그 다음에 의학대 편입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생들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학교의 이런과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다. 뭐 전적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다음에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학점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개인별 맞춤 상담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요런 이제 형태의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전공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학년인데다가 그 다음에 뭐 학점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토익 점수는 요 정도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토익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현재 처해져 있는 요 정도의 지금 현재 스펙.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스펙을 가지고 의대를 간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완전 이제 고생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정확하게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개인별 맞춤 상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받아보시고 지금 이제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끝낼 수 없고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인원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금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이제 나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길게 내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쭉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금요일에 혹시라도 시간 되는 학생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좀 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 PPT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딱 잡으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가 기본 과정도 있고 고급 화학 파트 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쭉쭉 파트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생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OT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렇게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올해 OT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학대, 연고대 출제 경향 그렇게 해서 지금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요.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중문항 지금 계속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학교들이 한 7개, 8개 정도 시험을 쳤는데 아직까지도 한 7개, 8개 그 이상의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조교들이 가서 제 조교들입니다. 가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복기를 해오거든요. 그 학교별 문제풀이 교재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공개도 안 했는데 어디서 났냐? 당연히 조교들이 가서 복기를 해오죠. 그래서 합격생 조교들입니다. 합격생들이 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험을 치러 가는 건데 당연히 거기서 시험을 치진 않죠. 열심히 문제를 적어 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 하나, 문제 하나, 보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소원표도 한 장으로는 부족하겠죠? 한 10장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적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안에 싹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깨끗한 수험표 한 장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싹 다 들고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예쁘게 타이핑 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학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강의 특징이라든지 연관 커리큘럼, 자,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그니처 파트가 있습니다. 고급화학이라고. 그래서 고급화학이라고 좀 약간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전공화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중에서 유기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 물리화학, 그 다음에 뭐 생화학이라든지 분석화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전공 과목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우리 시험에 싹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완벽하게 고득점을 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고급화학까지 필수다. 이거는 뭐 연고대뿐만 아니라 의학대도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 고급화학에서 뭘 배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초과정의 강의 특징하고 수강 대상, 그리고 현장 수강생들 조금 약간 특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수강생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좀 약간 그 스페셜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요 정도까지. 자, 연대부터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연대는요, 간단한 객관식이 15문제, 그리고 저 서술형이 이제 세문항, 요렇게 나오는데, 이 서술형 밑에 새끼 문제들이 달려 있어요. 많으면 4문제, 그 다음에 적으면 2문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새끼 문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한 20 몇 문제 정도? 요 정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연대는 뭐 우리가 뭐 지원하는 과에 따라서 수학물리화학 또는 수학화학 또는 화학생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의 성적을 조합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생들을 이렇게 가려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연고대가 전적대를 보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전적대가 나쁘면 갈 수 있냐 못 가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그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를 그렇게 크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죠. 일단 뭐 우리가 지원 조건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2년제나 또는 이제 어떻게든 뭐 여기에 해당하는 뭐 몇 학점 이상을 수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연고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의학대 갈 건데 연고대를 왜 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원래 전국대가 연고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고대 생명도 써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의학대를 지원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연고대라도 가야지. 거기 연고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적대가 연고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관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타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연고대가 전적대가 아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연고대 생명 쪽 그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고대 생명이 가장 경쟁률도 높고 솔직히 좀 헬게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연고대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 쪽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물리가 들어가는 이제 과인 공대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화학생물 시험치는 생명이라든지 식품 계열 요쪽 같은 경우에는 의학대 학생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나중에 개별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지만, 연고대 생명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의학대 학생들한테 그 자리를 뺏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는 생명 쪽이 갑자기 의학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몰려다 보니까 뭐 전적대도 꽤 괜찮은 학생들, 그 다음에 토익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학점도 되게 좋고, 그런 학생들이 막 대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교수들이 좀 눈높이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학교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연대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를 어느 정도 보는 이제 학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 그렇게 크게 안 따진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2014년도부터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전공 시험을 보게 됐는데 2014, 2015는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2014 문제, 2015 문제,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언제부터 풀게 되냐면 3월 달부터 바로 풀게 돼요. 내가 3월 달부터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 문제가 지금 이제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막판에 그렇게 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특강 문제까지 합하니까 4,600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4,600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쪼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 기본 이론 할 때 푸는 문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 이론 할 때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내가 자습서 형태로 인강도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꼼꼼하게 해설을 조교들이 다 적어놨어요. 문제하고 해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을 이제 내가 단원 끝나고 나서 풀어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 끝나고 나서 풀어오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금방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그거 이제 내가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 놨는데 파트 1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 끝났으니까 요 정도 문제는 풀어봐야지 해서 쭉 풀고 해설 확인해보고 이거는 해설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인강 들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자체적으로 해결해 오시고 그래서 파트 1은 이미 해설 강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파트 2. 그래서 파트 2는 역대 기출 문제들. 연고되든 의학되든 그 범위에 맞는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본 우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출 문제와 함께 하는 일반화학이다.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걸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3년 정도 전까지의 이제 그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최신 기출 문제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신 기출은 9월 달부터 풀게 될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문제들은 내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뒤에 9월 달 가서는 조금 약간 라이트해집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너무 헤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 부족하다고 아주 난리였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든 좀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번에는 커리를 완전히 좀 뒤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3월 달 가서 풀어보게 될 건데 이 3월 달 가서 이거 풀어보면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14, 2015가 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왜 어렵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을 뭐 따로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고 안 한 학생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미트나 피트가 그렇게 생기고 그것들이 한 십몇 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제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형태에서 제가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 거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때 뭐 2014, 2015 당시에는 뭐 미트나 피트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제 난이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봐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학원에서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 뭐 솔직히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2016, 2017은 난이도가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쉬웠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하나 틀리면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 쉬웠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2018부터 2021까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또 난이도가 또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9가 가장 헬이었었는데 이때는 대학원 전공 문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연대가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2부터 2024까지는 난이도가 하 그리고 2025, 2026도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2026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오긴 했어요. 솔직히 내 기준으로는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딱 한 개 맨 마지막 문제가 있었는데 뭘 가정에서 푸는 문제. 원래 그런 문제들을 편입해서 절대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정을 하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푸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문제를 냈는데 그게 하나 11점짜리인가 12점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푸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딱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푸는 그런 이제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출제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내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점수를 깎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상한 문제 하나 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10점짜리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점은 90점부터 시작. 왜냐하면 이제 그걸 완벽하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답안을 쓴 학생들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냥 100점이 아니라 90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거다. 자, 그래서 내가 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 빼고는 그냥 평이하게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틀린 것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1차 합격을 했고 1차 합격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1차 합격했다고 자랑하듯이 해가지고 합격증 이렇게 보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좀 되게 쉽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진짜 쉽냐? 화학 공부를 안 해도 풀 수가 있는 수준이냐? 대학교에서 일반 화학만 배워가지고 풀 수 있는 수준이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되게 쉽네? 요거는 몇 번이네? 요건 몇 번이네? 탁탁탁 풀 수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전문적인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한테 나눠줬을 때는 그냥 30점, 40점 나오는 그 정도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다 배우고 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쉽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이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대는 이제 연대 따라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도에는 난이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 이제 어떤 실험방에서 냈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는 내가 그거 실험방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실험방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쉽기로 유명한 실험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난이도가 낮았었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대도 막 이제 한 개 틀리면 두 개 틀리면 불합격이다 뭐 이런 얘기 돌 정도로 그때 이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애들이 너무 잘 치는 거 알아가지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애들이 너무 잘하거든. 점수대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난이도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실험방 문제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실험방에 이제 전공시험 이제 낼 때 거기에서 내는 문제들을 몇 개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평균 점수가 좀 내려갔었고 그리고 요때부터는 이제 교양화학실에서 전체적으로 출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0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2026 올해 문제죠. 그래서 올해 쳤던 이 문제도 난이도가 내가 하나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중하 정도 되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특이한 질량 균형이라든지 전화 균형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은 해주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험장에 가서 맞닥뜨려 가지고 뭐 그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하고 풀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빼고는 뭐 나머지는 또 다 평이했다. 그래서 올해 그 연고대 시험은 그래서 딱 이제 연대에서도 한 문제, 고대에서도 한 문제. 그래서 그 한 문제 한 문제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뭐 그냥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구성이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뭐 연대에서는 이제 10점짜리 하나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몇 점이었더라? 5점이었나? 6점이었나? 그랬었거든요. 요거 하나 빠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이 맞췄다고 한다면 연대는 이제 거의 뭐 잘 치면 이제 실수 안 했다고 한다면 90점 정도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90점이 넘겠죠. 그렇게 해서 화학 점수가 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생물 점수보다 화학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작년도 재작년도 그랬었어요. 화학은 우리가 공부한 데서 크게 벗어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싹 다 수업하고 그리고 화학을 베베 꼬아가지고 문제를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겠다고 마음먹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점수가 까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려우면 내가 진짜 공부를 꼼꼼히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어렵다? 그러면 그날 시험 치는 애들은 그 문제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답을 뭘 체크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 틀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뭘 이제 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냐면, 이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어. 근데 실수를 해서 틀렸어. 그러면 자기 혼자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틀린 거를 어디선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맞지? 어디선가 이제 이 다른 문제를 맞춰가지고 이 까진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은 절대 실수 없이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배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맞죠? 배운 부분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쳐보면 매번 해가지고 성적을 내거든요. 맨 처음에는 성적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중간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양끝이 낮은 이런 형태의 분포도예요. 그런데 시험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중간이 낮아지면서 양쪽 위가 높아집니다.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점수대가 계속 낮아지면서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분포도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중간층이 사라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나중에 갔을 때 대략적으로 작년에 그 저기 실전 모의고사가 거의 한 400명 가까이 인원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상위권들이 좀 많은데, 대략적으로 한 이제 40%, 그러니까 50% 조금 약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상위권이 형성이 됩니다. 걔들이 학교권에 있는 애들이에요. 걔들끼리 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르는 게 없다. 다 꼼꼼하게 공부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 중에 내가 몇 개 실수를 해버렸다. 라고 하면 이제 그 학교 불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예요. 우리 편입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트나 피트 같은 그런 이제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많은데 어쨌든 그걸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다 해내기만 한다면 그러면 특별하게 틀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학은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고득점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화학에서 만약에 못 쳤다. 그거 생물에서 복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화학은 고득점 받아놓고 생물 최대한 많이 맞추기. 이게 합격에 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 나는 수학, 물리, 화학 하는데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과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이제 그 연고대는 모든 과 화학 시험 문제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냐, 의학대도 마찬가지야. 뭐 단국대가 의대, 치대, 약대를 뽑잖아요. 근데 그 시험지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과에 따라서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저기 우리가 내가 금방 저기 공대 얘기했잖아. 연고대 내가 수학, 물리, 화학을 공부한다. 수학, 물리가 대빵 어렵습니다. 수학이 점수대가 잘 안 나와요. 당연히 물리도 어려워요. 물리도 되게 어려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다 틀리라고 낸 그 문제 하나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거의 한 이제 7, 8년 만에 내가 그런 문제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화학에서는 무조건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다 틀리라고 내는 이상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서 고득점 받아가지고 점수대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수학하고 물리를 이제 최대한 많이 맞춰가지고 점수를 더 얹이자. 이런 이제 형태의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고대든 의학대든 화학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대를 제대로 못 얻으면 그거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화학 선생이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시험을 쳤던 학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합격생이 있다면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화학은 무조건 고득점 나와야 된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이렇게 쭉쭉 보내주는 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내주는 학생들 그냥 해서 대충 넣어봤고 이거보다 좀 더 많은데 그냥 대충 이제 그냥 이런 거 보내준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요렇게 해서 나한테 이런 거 보내달라. 그리고 이거 말고 마지막 최종 합격점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뭡니까 동기부여, 마치 의욕고치 이런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적중 문항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거 몇 개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들도 우리가 보면 그냥 뭐 수업 시간에 푸는 아주 평이한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 그냥 거의 비슷한 문제들 그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워낙 많이 풀기 때문에 그 유형 자체도 결국은 비슷한 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변형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화학 반응식이 앞에 개수가 2가 있다는 거 요거 살짝 다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얘들도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A번과 B번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맞죠? 그래서 여기 완벽하게 거의 똑같다. 뭐 기울기 값이 여기서 살짝 다르게 나왔지만 살짝 숫자만 바꿨다는 거지 어떻게든 풀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고대 1번 문제였었습니다. 올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디 문제냐? 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사의 이제 기출문제. 그래서 그걸 이제 뺏겨와가지고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MBT나 또는 이제 임용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객관식 문제들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걸 좀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항상 MDP 문제를 푸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이것 또한 다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는 문제라서 학생들은 쉽게 할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연대 3번 문제도 뭐 수업 시간에 항상 푸는 거랑 똑같은 문제. 요거 화학 반응식하고 물어보는 거 완벽하게 똑같죠?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 자,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흡열 반응이라든지 뭐 그래서 엔트로피가 양에 갚는 거. 자, 흡열 반응이면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면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 낮은 온도에서 비자발적.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거의 뭐 연불하듯이 계속 입에 딱딱 붙여가면서 이제 외우는 건데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미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이제 형태의 문제들로 맞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연고대 공대 지원하는 학생들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 공부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학하고 물리는요, 어느 정도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물리는 이게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약간의 갭 차이가 있어요. 극복할 수 없는 약간의 갭이 생겨. 그게 뭐냐면 일단은 얘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 구간이 있더라고. 내가 보면. 그래서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 애들이 그 갭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도 직접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미분적 분학이라든지 일반 물리학 저도 그건 다 들었거든요. 당연히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듣는데 근데 나도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구나. 정말 잘하는 애들은 정말 문제를 잘 풀더라고.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정도의 갭이 있구나. 근데 그걸 내가 20살 때 처음 느꼈는데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학적 재능이 뒷받침해주면 수학물리를 더 잘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턱에 걸릴 수가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화학생물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화학은요, 반암기 과목입니다. 계산이, 풀이 과정이 세 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양의 공부를 다 해내는 학생, 그러니까 즉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